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 끝날 때 오늘은 2019 농업 전망을 살펴드린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네. 올 한 해만큼 우리 농민들이 모두 잘 사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오늘 좋은 정보와 비결을 알려주실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창길입니다. 올해 황금돼지 새해를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3일 서울 롯데 잠실 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금년도 농업 전망을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1월 29일에는 영남 경북도청에서 영남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어떤 분야의 농업 정책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냐 하는 것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락동 365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 2019 농업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 한 해 농업 농촌을 위해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진행 예정인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금년에 우리 연구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살고 싶은 농촌, 안심 농식품으로 설정을 해서 핵심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년에 주요하게 대두될 현안 핵심 것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농업의 혁신 성장, 그리고 농가 소득 보전, 지방 분권, 그리고 남북 경협 등 크게 5가지 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이 핵심 5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어젠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ICT, 융합기술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에 따른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농업 분야가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농업 분야의 혁신 성장. 지금 정부의 핵심적인 것이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입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농업 분야에도 R&D 분야, 다시 말하면 어떤 연구 개발 분야를 어떻게 혁신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농업 분야의 생산성이라든지 농업 분야의 소득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업 분야 혁신 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 성과 확산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가 소득 보전과 지방 분권 이 네. 과제는 좀 어떻게 제시될 예정인가요? 예, 농가 소득과 지방 분권과 관련된 과제는 앞으로 농업인들 또는 지방 정부 모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어떤 측면이냐면 결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인데요. 이제는 지방 분권화가 되면 중앙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지방 정부로 옮기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느냐, 또 농정의 가버넌스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농업 예산과 관련된 재정의 효율성 확보와 궁극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연구가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는 27일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왔는데요. 올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좀 빠른 진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 5개 중점 과제 살펴주셨는데 여기서 남북 경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는 뭐 과거에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네.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27일 북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지 뭐 그거에 따라 상당히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남북한 경협 재개의 국면에서 앞으로 농업 분야의 교류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고 또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중요하게 이 과제에서는 단기적인 과제, 또 중장기적인 어떤 단계적인 과제도 제시합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산림 분야도 앞으로 이제 있을 테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메뉴 방식의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을 네. 제시함으로써 관련된 주체들이 어떤 정책에 참여를 하고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제시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그 남북 경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할 5가지 중점 과제죠. 뭐 제4차 산업혁명, 농업혁신성장, 농가소득보전, 그리고 지방분권, 남북경협같이 이렇게 좀 사실 맛보기로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든든하다는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원장님께서 초반부터 말씀 잘해주시니까 오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9 농업 전망입니다. 그리고 애호박과 배추는 경매 상황 통해서 또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668톤, 과일과채 650톤, 일반 채소 3,936톤 들어왔습니다. 총 5,255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66톤 더 증가한 상황이네요. 고구마부터 보시죠. 126.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21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약 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9,676원이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8,484원 떨어진 평균가고요.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93.1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7.81톤 들어왔었죠. 어제보다 물량은 4.6톤 더 줄었습니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1,393원이네요. 최고가는 66,000원, 최저가는 59,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549원 더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입니다. 187.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3.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물량 늘었죠. 3.5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8,234원입니다. 최고가는 19,500원, 최저가는 17,500원을 기록했네요. 네, 어제보다 165원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21,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 가격 17일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19,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도 오늘은 5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19,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애호박에 대한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애호박에 대한 경매상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 옆을 보면은 뭐 진주 그리고 전남 광양, 고흥 쪽에서 지금 반입된 애호박들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10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 양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경매 상황 짚어주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애호박 하면 바로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힘차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가락동 농협 가락공판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준석 과장입니다. 네, 우리 엄 경매사님. 예, 저는 애호박 하면은 우리 엄 경매사님 만날 생각이에요. 너무 설레어요. 그렇습니까? 네. 표정이 아닌 게 보이나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밥상에 늘 오르는 게 또 애호박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 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사님. 이제 네. 오늘 좀 더 꼼꼼하게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반입량과 더불어서 경락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먼저 짚어주세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입량은 감소했는데 시세는 조금 떨어진 약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약보합세면은요 한 1, 2천 원 떨어진 걸 약보합세라고 말합니다. 한 1, 2천 원 정도 이제 하락이다. 경매사님 사실 쉽게 1, 2천 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호박이 그렇게 좀 비싼 작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떨어진 거는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상심이 클 정도의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현재 형성되는 가격은 그냥 평년 수준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약한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좀 비쌌었고 그 정도입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작년에는 워낙 좀 가격이 고가로 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설 이후엔 전반적으로 좀 애호박의 이런 그래프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명절 설 끝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반입량은 좀 감소하고 있는 중인데 시세는 그냥 보합세 정도 평균적으로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등락을 약간 소폭 등락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올해 정도는 좀 양호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평년 대비 큰 이제 등락폭 없이 지금 보합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사님 근데 갑자기 사실 날씨가 좀 포근해질 정도로 아니 이 정도 우리가 가락동 이 시간 정도 되면은요 제가 입김이 나오고요 지금 사실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영상의 기온은 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혼자 엄청 좀 두껍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은요. 근데 또 이따 밤에는 좀 춥습니다. 또 밤에 또 가락동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예, 체감하도록 느끼는 것도 많이 춥죠. 예, 네. 그렇죠. 자, 어떤가요? 좀 추울 때일수록 우리 작물들 좀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지 농가에게 좀 어떤 얘기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출하시 유의사항이요? 네. 글쎄요, 겨울철이라고 특별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겨울철에는 하루에 출하되는 양들이 좀 적은 편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이틀치 3일치 이렇게 모으셔갖고 이렇게 출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겨울철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이게 얼고 그런 걸 냉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크게 주의하실 건 없을 겁니다. 네, 산지에 계신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좀 한번 이렇게 좀 몰아서 저장해뒀다가 출하 시에 좀 우리가 얼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또 짚어주셨고요. 경매사님, 다음 주 좀 어떻게 분위기 좀 좋게 흘러갈까요? 경락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 주 좀 일기가 안 좋았습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단 반입량은 좀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는 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소비가 너무 좀 안 되다 보니까 시세는 그냥 보합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큰 등락폭 없이 다음 주도 좀 요 시세를 좀 쭉 이어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가 워낙 부진합니다. 맞습니다. 교배사님 된장찌개 호박 넣어서 드셨나요? 매일 먹죠. 매일 드셨어요? 예. 예. 방송 보시는 우리 소비자분에게 좀 우리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 힘낼 수 있도록 좀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좀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늘 드시는 거니까 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된장찌개 이런 거에 애호 빠지면 맛이 없습니다. 맞아요. 꼭 하나 사셔갖고 네. 잘 썰어 넣으셔갖고 맛있게 드시고 두 개. 두 개 한개 약속 두 개 넣으시면 더 좋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생산자분들도 더 힘이 나실 겁니다. 네, 힘내서 우리 애호박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요. 소비 부진입니다. 소비 부진을 계속해서 좀 다음 주까지 보합으로 좀 쭉 이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경매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오늘 밥상에 따끈따끈하게 보글보글 된장찌개 어떠신가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다녀왔습니다. 시세에 대한 전망을 해보듯이 우리 전반적으로 농업에 관해서 쭉 살펴보는 게 가장 또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한 번씩 하늘을 미리 내다보는 농업 전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서울 잠실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물론 이곳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집중하는 시간 마련한
필요한 또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함께요. 이 정보들을 또 정리해보기도 하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먼저 농촌의 성장 추이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소득 추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고 네. 또 올해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농가소득은 농업 분야의 굉장히 핵심적인 네.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농가소득과 관련돼서는 금년에 아마 4천만 원대 진입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인데요. 사실 농가소득이 1,000만 원대가 진입한 건 명목가격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1990년에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4년 후가 되는 94년에 2천만 원 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11년 이후가 되는 2005년에 3천만 원대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4년 만에 지금 4천만 원대가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이렇게 진입하는 그 10년 이게 1천만 원대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그럼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최근에 5천만 원대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대 진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는 물론 4천만 원 진입이 더 빠른 5천만 원이 진입 빠른 속도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농업 분야의 4천만 원 진입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그중에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층 네. 40대, 50대층은 이미 5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보면 60대, 70대가 이제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의 소득은 지금 4천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금년에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농가 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 소득과의 격차는 참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도시 분야에서 소득과 농업 분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비교해낸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한 모형을 가지고 또 분석하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서 보면 현재 농업 분야와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 저 그림에서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은 매년 연평균 한 4.4%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4.6%씩 그에 비해서 농가소득은 그 1.3%포인트가 낮은 3.3%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매년 저 격차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그러네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시근로자 소득을 100을 하고 봤을 때 현재 농가소득은 거의 한 6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림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80%가 되는 90년대 중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갈수록 도시와 농가와의 소득 격차가 오히려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그렇군요. 62% 정도까지도 네.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럼 이 농가소득의 구성 요소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농가소득은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농업소득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농업인들의 어떤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소득이라든지 또 관련된 임대료라든지 배당금 이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농업유예소득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직불제라든지 네. 정부에서 주는 공공보조금 또 뭐 연금이라든지 사적보조금 이런 걸 통합한 것을 우리가 이전소득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뭐 경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비정기적으로 누군가가 받는 소득을 우리가 비경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농가소득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할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를테면 농가소득이 증가하는데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소득이 증가하면 저는 좋은데 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농가소득보다는 농유예소득 여기 나옵니다만은 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해 분야 그런 소득에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농업소득은 특히 쌀 가격이 작년도에는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만 쌀 가격이 전년보다는 좀 하향할 것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업소득은 작년보다 한 1.9% 감소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은 그 겸업이라든지 또 취업, 농해소득이 전년보다 한 4% 정도 네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 소득은 네네. 전년보다는 좀 증가되는 그런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이제 농해 소득이 오히려 지금 2005년에는 오히려 농업 소득이 높았는데 네. 지금 농외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2007년이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6년까지만 해도 농업 소득이 높았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농외 소득이 농업 소득을 증가하는 그런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도 농업 소득보다는 농외 소득이 네. 증가하는 농업 소득을 상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네. 그런 구성 요소 중에서 농업 소득이 좀 더 증가하면 좋겠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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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근데요, 저희가 몇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사실 일자리 문제가 참 화두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사회에서 네. 도시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농업의 일자리는 또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좀 네네.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네. 뭐 이번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국정 과제 하나도 그렇죠. 이 네.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사실 농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다시 말해 그 보통 우리가 농림업 취업자 수 증가라고 그러는데 통계청에서 매년 이렇게 매달마다 그 고용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통계 수차를 가지고 보면 저 그림에서도 나옵니다만은 2017년 6월부터 분기점으로 해서 농업 분야의 어떤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월째 농업 분야는 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문제는 다른 비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라든지 다른 서비스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저 화살표로 보면 그림표가 17년부터 지금 17년 상승세를 중반 나타내네요. 이후부터 네. 확실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되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층, 30대 이하의 계층이 농업 분야 또는 농림업 분야의 새로운 어떤 전망, 비전을 가지고 증가되는 인력이 많았고 네. 또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이제 63년생, 55년생부터 63년생, 대체적으로 한 7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이막,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어떤 삶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농, 기촌 인구가 매년 지금 작년 경우 한 51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제조업 분야의 붕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저희 연구원에서 보면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농업 분야는 어떤 일자리 창출의 효자 산업으로 긍정적으로 네. 기여하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떤 제조업의 붕괴라고 보는 진단은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 기농기촌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앞서 네. 뭐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다양한 배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귀에 땅이 되고 있으면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맞아요. 좀 짚어볼 수 네. 있겠고요. 네네. 자, 그럼 우리는 더더욱 현 시대에 맞는 농업 농촌으로 또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 이 기상재해 문제가 정말 가장 컸잖아요. 네네네. 이 기후 변화의 진행은 현재 좀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뭐 기후변화의 다양한 현상들이 네. 종합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한 해입니다. 폭염이 있어서 채소류의 생산이 감소했고 또 과실류는 어떤 품질이 저하됐고 또 가축의 어떤 폐사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농업 분야의 어떤 그걸 보통 우리가 작년과 같은 해를 이상기상, 특이기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 분야의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 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과 달리 노지 생산이라든지 기후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기상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농업 분야가 기후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 관측 본부에서는 이 품목별로 이상 기상에 따른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또 이것을 정책 담당자들한테 보고해서 네. 사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이 기상재해가 농축산물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폭염이라든지 네. 그리고 집중폭우라든지 이상기상이 농축산 분야에 전반적인 미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농업 분야의 어떤 사전
어떤 정책적인 대응, 네. 또 농업인의 대응, 또 유관기관의 대응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기후 변화에 관해서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우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벼 생산성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벼는 그래도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원래 기후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강한 작물이다 보니까 네. 벼의 경우에는 그 기후 변화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또 이게 어떤 이상 기상, 특이 기상이 발생을 하면 네. 중요한 것은 벼가 웃자라거나 또 나라의 물해가 감소하거나 단백질 함량이 과다하게 돼서 네. 양뿐만 아니라 이 품질의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벼 생산에도 뭐 다른 사과나 어떤 그 민감한 그런 품목에 비해서는 적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상대적으로 품질에도 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온 상승 외에도 벼의 생산성을 좀 저하시키는 원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기상, 특히 네.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 이런 재발생 빈도가 과거와 같이 이제 굉장히 자주 빈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면 2010년에 우리가 태풍 곤파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크게 닥쳐옴으로써 그 당시에 쌀 생산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10% 이상 감산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쌀 수급에 큰 영향을 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이상기상이 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도 더 확대되거나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책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어떤 대응책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네. 기후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고 그렇죠. 지금 그동안 100년 동안 저희가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8도가 증가를 했고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2도에서 3도까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온 상승에 저항할 수 있는 고온에도 저항성이 강한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네네. 또한 이상 기상이라든지 또 고온 가뭄 이런 쪽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 지속적인 연구가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뭐 벼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후 변화의 대응을 좀 잘 해내야 될 텐데요. 네. 기후 변화 같은 이 위기를 오히려 좀 기회로 바꾼 전화위복의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되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아열대 기후가 이제 열대 기후가 되면서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망고라든지 이런 작물들 또 아열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가능하고 과거에는 제주도에서만 생산됐던 한라봉이 이미 뭐 남부지방에는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오히려 이런 그 뭡니까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새로운 작물은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네. 여러 가지 재배가 가능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동안 사과하면 경상북도 영천이었는데 그쵸.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온도가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강원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기온 1도씨가 상승을 하면 농산물 주산지는 80kg가 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양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과 재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13.5도에서 0.5도만 올라가더라도 맛이 달라지고 네네. 사과 생산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지금 네네. 사실 경상북도의 경우는 고냉지 외에는 사과 재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네, 나타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사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주셔가지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의 지원까지 더해져서 지금 사과 재배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이제 각 지방 정부는 물론이고 네네. 농식품부에서도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이냐, 뭐 사과뿐이 아니라 그래서 주산지를 어떻게 앞으로 재편할 것이냐, 뭐 사과뿐이 아닙니다. 다른 작목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온이 1도씨가 올라가면 주산지가 80kg씩 북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비해서 주산지 재편을 위한 그와 같은 연구뿐이 아니라 이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 작목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기후변화 정책하고 농업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네. 앞으로 기후변화에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의 자료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미 예. 네. 준고랭지 사과 재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네. 사실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이 70년대에 비해서는 거의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를 네. 하고 있는 그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생방송 가락동 365 2019 농업 전망 오늘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잠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 중에서 과일 경락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딸기입니다. 딸기는 156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 166.3톤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9.997톤 줄어들었습니다. 딸기 2kg 상품 평균가 15,112원, 최고가 18,000원, 최저가 14,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305원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은 감귤인데요. 감귤은 209.6톤 오늘 반입됐고요. 어제 233톤 들어왔습니다. 역시 어제보다 반입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23톤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감귤 3kg 상품 평균가 16,485원이고요. 최고가 2만 원, 최저가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보다 319원 내렸습니다. 자, 다음 품목은 수박인데요. 수박은 오늘 11.7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2.73톤 들어왔고요. 역시 반입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약 1톤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수박 8kg 상품 평균가 21,973원,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1,226원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멜론 보겠습니다. 멜론은 6.99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8.902톤 반입됐습니다. 반입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약 2톤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머스크멜론인데요. 5kg 상품 평균가 오늘 35,000원대, 어제 36,545원의 평균가보다 조금 하락했습니다. 등락가를 보면 808원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머스크멜론은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시세고요. 실선이 올해 가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초까지, 1월 말까지 보면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시세는 하락세, 지난해 시세는 상승 방향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등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보다는 올해 시세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5,737원으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가 낮게 형성됐습니다. 산지별로 머스크멜론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입니다. 32,56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과일과채 경락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체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과체류 생산액 전체의 농업 생산액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과체류의 생산액은 약 한 4조 9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 생산액을 저희가 48조 원 2천억 원을 보실 때 한 전체적으로 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과체류라고 그러면은 보통 시설 채소와 관련된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풋고추, 오이, 뭐 호박, 참외, 멜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과체류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과체류 품목별로 좀 살펴봤을 때요. 생산의 규모와 성장률 추이도 지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뭐 품목별로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딸기와 토마토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만 딸기와 네네. 토마토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붉은색으로 된 것이 증가하는 건데요. 예. 딸기는 한 28.3%, 그리고 토마토의 경우에는 한 13.6%가 되고요. 그렇지만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멜론 같은 것들은 생산액이 음의 성장을 그렇게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파프리카라든지 뭐 가지라든지 이건 평년보다는 작지만 성장률은 약간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체류 소비 동향도 바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체류 소비와 관련돼서는 7대 보통 핵심적으로 이제 과체류는 7가지를 7대 과체류라고 그러는데요.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7가지 품목인데요. 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등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2005년에는 한 56.5kg을 정점으로 해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소비량은 한 4%가 감소한 38.9kg이었고요. 네. 그래서 품목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난해 대비 대체적으로 한 4%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체류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직접 또 짚어주시면 해당 농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 이 소비자 소비 동향을 분석하는 팀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아주 흥미있는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이의 경우에는 아삭하고 그리고 시원한 맛,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껍질째 먹는 오이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다른 것들도 품목이 있는데요. 네네. 호박의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손질이 편한 호박, 또한 소비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는 또 아삭한 삭감을 높일 수 있는 풋고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품목별로 네. 상품 선호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삭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네요. 대부분. 아삭아삭한 네. 거. 네. 그렇다면 뭐 토마토, 뭐 딸기, 수박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네. 예. 사실 그 토마토의 경우에는 네.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를 더 선호하고 특히 당도가 높고 네. 아삭한 식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품종 딸기에는 신품종 딸기의 어떤 킹스베리라든지 네. 금실이라든지 메리퀸 그런 아리앙 이런 것들이 재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또한 뭐 네. 당도 수박과 참외의 경우도 당도와 식감이 주요한 구매 결정 요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재배 면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네. 과일 재배 면적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재배 면적과 관련돼서는 과일과 관련돼서는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2006년에 15만 7천 헥타르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는 뭐 적은 규모를 하겠습니다만 네. 매년 0.5%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과의 경우에는 한 전년 대비 한 0.8%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사과와 배와 단감은 약 0.8%부터 한 1.6%까지 줄어드는데 그와에 반해서 복숭아라든지 포도는 좀 증가될 것이고 감귤도 약간 0.4% 네.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일 소비 동향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일과 관련돼서 소비와 관련돼서는 네, 농촌경제연구원 저희 분석에 따르면 네. 사실 매년 증가되는 뭐 적은 추세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2000년에는 한 58kg 그리고 2009년에는 한 68kg였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는 그 증가세가 좀 하향 추세를 보여서 한 60kg 내외로 좀 정체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요즘 소비 트렌드 중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포장된 맞습니다. 상품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소포장 외에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소비 트렌드가 있을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과일 소비에서는 소포장 외에도 네. 그 과거에 우리 연구원에서 주세해 보니까 맛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응답하는 비중이 증가했고요. 또 가격을 중시한다는 응답 비중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은 이제는 과일의 맛이나 품질을 굉장히 중시해서 소비를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품질 고급화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요. 그러니까 품질도 중요하고 예, 또 예. 트렌드에 맞춘 소포장도 네네. 중요하고요. 네네. 네. 어쩌면 뭐 과일의 가장 또 기본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일 품목별로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과의 경우에는 이 색깔이라든지 외관보다는 이게 껍질째 먹거나 또 기능이라든지 효능이 높은 그런 사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또한 배의 경우에는요, 즙이 많고 또 당도가 높으며 아삭한 식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온주 밀감의 경우에는 대중 선호도가 높고 또 만감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감귤류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최근에
저도 뭐 즐겨 먹고 있습니다만 이 네. 샤인 머스캇 인기가 그 수요가 정말 좋더라고요. 값이 네. 굉장히 비싸죠. 그러게요. 그런데 당도가 좋고 네, 소비자들이 맛은 아주 있어요. 맛을 네. 아주 중요하게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막 이 샤인 머스켓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수요도 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형태를 원하는지도 농가에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일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이어드립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배추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7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5.4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38.63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535원,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는 2,300원인데요. 계속해서 낮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29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배추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2월 16일 2,900원 시세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상승세를 계속해서 탔었는데 2월 19일 3,4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이후에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 3,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추에 대한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경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하천가의 고영수 차장입니다. 네, 오늘 가락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작물이 바로 배추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한번 네. 좀 보여주세요, 얼굴요. 야, 좋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아유, 속이 꽉 들어차 있어요. 예. 네, 아우. 지금 뭐 해풍을 맞아서 당도가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이거 예. 달달한 그 그냥 예. 신선한 배추 향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네 밥상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네. 배추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 아니, 경매도 이렇게 배추 이렇게 하시나요? 아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부끄러워요? 예. 그러네요. 예. 부끄러워요. 맞선도 아닌데. 자, 그나저나 경위사님.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배추 네. 지금 너무나 지금 계속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비 자체가 지금 뭐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경매 분위기 살짝 먼저 짚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가 지금 급감한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산지 그 농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통인들도 지금 현재 그 도매업을 하는 유통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부진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 자체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전에 뭐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네. 시세 얘기하니까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 너무나 산지 계신 분들이 지금 고충이 지금 그렇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채소입니다. 우리네 네.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배추고요. 경매사님 김치 없이 뭐 식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좀 네. 꼭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와이프가 김치만 주죠. 네, 뭐 그런 밥김치. 편이긴 한데. 네. 아니 그나저나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경매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경매 분위기 좀 너무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반입량과 시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저번 주 비교해서 지금 저번 주 시장 전체적 물량이 한 35톤 정도가 출하가 됐었고요. 그다음 시세는 평균 시세가 상품 2,900원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금일 반입량이 한 33톤으로서 한 5% 물량 감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한 2,600원으로 10% 정도 시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 정도면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농산물들이 지금 매기 부진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한 40% 이상인데 그렇죠. 우리가 네. 10%에도 좀 중심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는 게 워낙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10% 하락이란 요 부분이 지금 문제잖아요. 네. 최근 지금 한 5년 전에 이런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뭐 그때나 지금 거의 비슷한 가장 낮은 시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5%도 사실은 굉장히 큰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 배추죠. 지금 월동 배추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출하 지역은 지금 해남 지역에서 한 85% 주출하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외 지역이 이제 진도라든가 완도, 이제 거흥 쪽에서 일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해남 이제 제가 산지대 저도 이제 종종 취재차 내려갔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딱 먹어봐도 네. 아삭한 게 배추가 너무 달아요. 네, 예. 이게 아마 해풍 영향을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그 김장철이라든가 이제 그 월동철에는 해남 배추가 주출하가 되고 가장 맛있는 배추입니다. 당연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것도 이제 해남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서 출하되는데 이제 그 외 지역도 사실은 물건이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라든가 뭐 다른 지역들도 사실은 당도는 지금 월동 배추는 다 맛있습니다. 네. 맛있고요. 예, 지금 뭐 생채를 드셔도 맛있었고, 뭐 김치를 담궈서 마시는 상황이니까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아우 네. 마음이 전해져. 우리 경매사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배추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 먹어도 네, 맛이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이 드셔주세요. 이런 마음이 좀 전해지고요. 네. 산지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힘들지만 이곳에서 경매하신 우리 경매사님 역시도 그 마음 고스란히 안에 담고서 열심히 경매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네, 좀 많은 분들이 산지에 계신 분들도 힘낼 수 있도록 우리 좀 파이팅 한번 외쳐줄까요?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상 배추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뭐 가락동에서 이렇게 배추 경매 상황을 짚어봤는데 지금 소비 동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MD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배추 소비자 가격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예, 목요일 배추 소비자 가격은 네. 월동 배추 특별 판매 추진 행사로 4,500원에서 28일 목요일까지 2,4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잘 형성되고 있는 편입니까? 예, 배추 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주로 지금 어떤 배추가 반입되고 있나요? 예, 월동 배추 주산지로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 선호가 좋습니다. 해남 배추. 올해 산지 배추 농가들이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특히 주산지인 해남 배추도 산지 폐기 등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실제 네, 소비 시장에서 올해 겨울 배추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올해 겨울 배추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소비자들이 배추를 많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소비 상황도 안 좋고요.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 가격이 좀 낮아도 소비가 잘 되면 그래도 도움이 될 텐데 저희도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비자들 배추 고를 때요. 좀 어떤 배추를 선호하는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소비자들이 이제 배추를 고르실 때 선호하는 배추는 양순으로 먼저 단단한 정도가 뛰어나고 입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청결한 배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네. 배추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단단하고 좀 청결하고 네. 싱싱한 배추를 선호한다. 이 부분 우리 농가에서도 당연히 참고하고 계시겠지만 출하하실 때 더욱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추 시세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추 소비자 가격 전망은 현재 좀 앤디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 앞으로 소비자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점점 겹쳐서 낮은 가격이 형성 중이며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약세가 지속될 거란 말이 더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요. 그러네요. 네. 자, 유통업체에서 배추 판매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농가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창길 원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2019 농업 전망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 오늘 엽근 채소, 배추와 무, 당근 등의 엽근 채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엽근 채소 수급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금년도 배추 가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전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엽근 채소는 주요 품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추, 무, 당근 그리고 양배추입니다만은 저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2000년에 약 한 10만 1천 헥타였는데 2018년에는 6만 2천 헥타로 한 연평균을 따지면 한 3%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군요. 생산량도 연평균 한 2%씩 감소를 해서 2018년에는 한 400만 6천 톤, 401만 6천 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엽근 채소의 공급량은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한 524만 톤이었습니다만 2018년에는 한 469만 톤 정도로 연평균 한 1%씩 감소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국에서 여러 가지 김치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수요비 확대되면서 사실 2018년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한 67만 톤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 수입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영향 미치는 요인도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입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면요. 지금 예. 국내 자금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당연히 네. 큰 영향을 네. 미치죠. 사실 여건 채소의 경우에는 여전히 뭐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은 예. 수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2018년 기준에는 한 86%까지 자금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건 채소 1인당 소비량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김치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2000년에는 113kg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90kg으로 연평균 한 1%씩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재배 면적 이야기입니다. 2019년 엽근 채소 재배 면적은 현재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주요 품목이겠죠. 예. 주요 품목인 배추라든지 그리고 무라든지 그래서 배추, 무, 양배추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근은 또 지난해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엽근 채소 경우 소비 환경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엽근 채소의 소비 환경은 지속적으로 그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소비자가 그 과거에는 원물 중심에서 최근에는 반가공 형태인 절임 배추라든지 또 세척무 등을 선호하는 그러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그 대형 수요처에서는 김치라든지 또 당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산 그런 네.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그야말로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에서는 소비자 구매 형태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절임 배추의 선호도 비중이 한 53% 신선 배추보다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네. 특히 또한 음식점 소비 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40%에서 2017년에는 그의 배가 되는 80%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산 당근도 이 기간 중에 17%에서 36%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그 1인 가구의 증가의 영향으로서 네. 이렇게 포장된 김치라고 할까요? 시판 김치. 네. 이 분야에 대한 그 소비자 선호도가 2018년에는 16%까지 증가했고 구매처는 기존의 어떤 대형 유통업체에서 네, 네. 인터넷이라든지 네.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구매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김치 사 먹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네네. 근데 사실 예전에 김장 다 같이 모여서 김장하고 또 수육도 해먹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네. 그 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느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엽근 채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좀 주목하고 있는 품종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연구원에서 뭐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양한 품목을 저는 뭐 채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채소의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 중에서 양배추의 품종 중에서 중생 만생종 계는 마스모 품종이 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특히 이 마스모 품종은 강원도 작년에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정식 출하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특히 작년에 저도 대관령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그러셨군요. 네. 작년 여름철에 그 폭염으로 해서 고냉지 양배추 가운데 7월, 8월에 그 주로 출하되는 조생정 작황이 굉장히 크게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산량이 급감했는데 9월부터는 또 이 주출하되는 이 마스모 품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식한 농가의 양배추는 폭염 피해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생산량도 높고 그래서 소득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폭염 피해가 이제 빈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 폭염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7월 중하순에 네. 이러한 마스모 품종의 양배추를 하게 되면 생육 초기 단계의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관리, 궁극적으로는 소득 관리 이런 것들로 굉장히 앞으로 이 품종이 네. 뜰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스모 품종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마스모 품종의 양배추처럼 좀 더 주목받는 대표적인 채소 품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것도 중요한 그 네. 채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여름철 고온 현상이 이제 빈발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그 대표적인 품종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은 네. 여기 토마토 반점 바이러스에 강한 그 고추에도 네.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네. 특히 꽃노랑 총체 벌레가 주로 옮기는데 만일에 이것이 감염되면 네. 고추잎에 둥근 그러한 그 겉무늬가 생기고 또 오그라들고 예. 또 책상률이 낮아져서 상품성이 아주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러 종자회사에서 이 바이러스에 강한 그 내병계 고추 품종을 개발해서 이 보급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들이 아마 앞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품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보니까 깔라짱, 뭐 불칼라, 네. 칼라스탑 이런 여러 가지 품종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중에 참 잘 비교해서 또 생산자들이 생산 농가가 선택하는 것도 뭐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참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에도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원장님께서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엮은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당부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채소 많은 농가들이 뭐 주요 소득원으로 채소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네. 엮은 채소 중에서 건고추라든지 또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은 양념 채소와 달리 연중 생산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게 계절별로 이상기상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상기상이 발생을 하면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봄철 가뭄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철 고온 그리고 겨울철 한파 이런 잦은 그 이상기상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그 여건채소 품목 선택 그리고 또한 시설 확충 이를 위한 어떤 중앙정부, 지자체 또한 농협 이런 것들이 합심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엮은 채소까지 2019 농업 전망에 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애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1,49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830원, 최저가는 1,0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23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386원입니다. 최고가는 3,770원, 최저가는 720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보다 43원 떨어진 가격이고요. 풋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227원입니다. 최고가는 1,980원, 최저가는 73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3원 떨어진 평균가 기록했네요. 다음은 쪽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232원, 최고가는 7,160원, 최저가는 2,66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3원 떨어지면서 평균가는 5,232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8,240원이고요. 최고가는 16,400원, 최저가는 4,83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280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과 호주 품종 10개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4,425원입니다. 최고가 33,0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340원 더 떨어졌네요. 네, 딸기 100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1,02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1,330원이고요. 최저가는 79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7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거래된 축산물 소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7,973원,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100g 기준으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이번엔 한우 불고기입니다. 오늘 4,355원, 어제 4,283원보다 역시 오른 가격 판매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삼겹살입니다. 1,712원, 어제보다 10원 올랐습니다. 돼지 삼겹살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목살 짚어드리겠습니다. 돼지목살은 1,661원으로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2019 농업 전망을 주제로 해서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품목을 더욱더 좀 질문도 드리고 더 길게 하고 싶죠? 더 길게 살펴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저희 프로그램이 60분 생방송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쉬움에 또 시청하시는 농업인분들에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보는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농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측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관측 월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웹사이트,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한다면 농업인들의 어떤 새 영농 계획이라든지 또 수급 상황, 그리고 재배 면적, 가격 등 다양한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농 계획 설립 금년 연초에 네. 그리고 출하 시기 결정에 이 관측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농업인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소중한 말씀 해주신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장님, 연구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감자 특집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좀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후 7시입니다. 역시 같은 시각이죠.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